안녕하세요. 머니업 구독자 여러분들, 금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까지 해서 토요일 날에 또 다시 테슬라가 상승 처리가 나왔습니다. 2차전지 시장 22% 한번 상승하고 또다시 테슬라가 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보였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말 그대로 배터리권에 대해서 수주권이 폭발적으로 막 LG 엔솔이 막 몇 조 원치를 막 때려버리고 SDI도 공급이 임박돼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시장에 전체적으로 수급 처리가 잘 들어오고 있질 않습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지정학적 리스크하고 정치적 리스크가 좀 세게 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얼른 해소가 돼가지고 좀 반등 처리가 나왔으면 하는 게 있고요. 금양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1.53% 정도 상승 처리를 했지만, 외국인들이 뭐 세게 그동안에 좀 매도를 하고 기관하고 금투 쪽에서는 거기에 따라가지고 덩달아 한 11일 연속 매도 처리를 하다가 금요일 날에 외국인들이 한 조금 물량을 담으면서 주가 상승을 한 1, 2% 정도 사이에서 마감 처리를 했습니다. 다시 원래 기관하고 금토 쪽에서 매도만 안 나갔다고 하면은 급등 현상이 한 번 정도 일어날 수 있었는데, 그걸 어거지로 좀 누르고 있다라는 좀 느낌이 되어 있고요. 사실 금양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재정적인 그런 문제로 인해서 뉴스에서는 엄청나게 나쁜 안 좋은 뉴스들이 쏟아져서 나오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기업 금양 기업과 IR 통화를 해보고 또 박람회에 가가지고 확인 처리를 해본 바, 실질적으로는 금양에서는 이 재무적인 부분이랑은 진행되고 있는 유상증자 부분뿐만 아니라 공급계약건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확실하게 해결이 되면서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갖고 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제 일요일이기 때문에 금양이 그동안에 어떤 뉴스들이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거며, 금양을 왜 지금 이 구간이 가장 싸게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테슬라형 4680 배터리가 나오면서부터 양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원통형 배터리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규격의 변화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제 배터리들은 규격 변화가 안 되었었어요. 그래가지고 보면 아시겠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뭐 소나타 전기차, 뭐 제네시스, 그리고 뭐 아이오닉 해가지고 다 다른 회사의 배터리가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LG 엔솔 거, 여기는 뭐 SK 온 거, 그리고 LG 엔솔에서도 따로따로 또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간 게 있었는데, 이 원통형 배터리는 이거를 파괴해버릴 수 있는 힘의 그 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말 그대로 가로는 2cm 몇 cm 뭐 45, 6mm, 세로는 뭐 7.5cm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세요 하면 이게 만들어서 나갈 수가 있고요. 뭐 대형 트럭 같은 경우에 더 크게 만들어 줘야겠죠. 그게 또 그냥 4695 배터리나 4680 배터리는 그냥 만들어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라인에 한 그 회사의 제품들이 다 탑재가 될 수 있는 게 원통형 배터리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금양이 왜 계속적으로 LG 엔솔 쪽에서 들어가는 4680 배터리보다 4695 배터리가 더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어차피 배터리에 대한 효율 부분은 증명 처리가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그때 그래서 그 증명 처리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이때 일어났던 거고요. 그럼 뭐가 더 좋냐라고 하면은 469 배터리가 4680 배터리보다 세 가지가 좋습니다. 첫 번째는 충전 속도입니다. 충전 속도. 두 번째가 키로수예요. 한번 충전했을 때 거리 달릴 수 있는. 세 번째가 폭발. 근데 4680 배터리도 폭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잡았다라고 해요. 근데 충전 속도가 4695 배터리가 완방으로 충전하는데 약 32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 근데 4680 배터리가 47분 정도 걸리거든요. 거리 부분이 이게 한 800km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4680 배터리가 660km 정도 나간다고 해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가격적인 측면인데,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배터리의 가격이 싸지면은 결국에는 전기차 가격도 싸질 거고 그런 건데, 4680 배터리는 사실 지금 만들고 있는 업체들이 보면은 그 양극재 부분이나 그리고 그
리튬 부분을 외부 회사나 사옵니다. 이거를. 그래가지고 LG 엔솔은 완성차를 만드는데, 이 금양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우리는 양극재는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SM랩이라는 협력사에서 우리가 이제 1,000억 원 주고 여기 회사를 인수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그냥 갖고 오면 되고, 리튬 같은 경우에도 몽골 광산 부분에서 우리가 그 광산을 직접 샀기 때문에 그냥 갖고 오기 때문에 우리는 469 배터리를 굉장히 싼 가격에 넣을 수 있다 해가지고, 이 부분을 이제 그때 말을 했던 게 이 부분이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4680 배터리와 469 배터리, 그리고 전압 같은 경우 에너지 써져 있죠. 그래서 여기 86.4W가 4680 배터리 테슬라 거하고 120W까지 간다고 하는 469 배터리, 그리고 여기 보면은 거리 부분도 이렇게 써져 있고요. 이 부분을 전부 다 비교 처리를 그때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배터리에 대한 증명 처리는 이미 469 배터리가 4680 배터리보다 더 좋다라는 부분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그러면 이제 완성차 업체들, 지금 뭐 현대차가 기본적으로 가장 큰 캐파를 볼 걸로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고 있는 데가 폭스바겐 쪽, 그리고 GM 쪽입니다. 폭스바겐 쪽에서 지금 보고 있는 회사들은 BMW하고 기존에 이제 삼성 SDI에서 배터리를 받았던 회사들인데, 아우디 쪽에서 신상 라인 부분에 이게 좀 들어간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많은 뭐 기업들에서 조율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도 한쪽 라인 쪽에서는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말 그대로 증명 처리를 해야 됐던 게 말 그대로 이런 부분이었죠. 생산을 어디서 해야 될 공장이냐, 그리고 유보금이 있냐, 그리고 말 그대로 양극재 부분이나 기장 공장 부분이나 이제 양극재 부분이나 리튬 부분에 대해서 공급 처리가 원활하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명 처리를 해야 이제 완전 계약 처리가 들어가죠, 이게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 작은 부분에 대한 뉴스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공장이 공정률이 이미 70% 정도 완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5,769억 원이 투입했거든요. 전체 사업비가 8천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4,500억에서 3,500억을 여기다가 투입을 한다고 하면은 5,767 플러스 3,500을 하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9천억, 9,267억 정도를 넣는 거죠. 이게 8천억 원인데 여기서 1,267억 원은 이제 그 장비를 넣는 겁니다. 여러분들 장비 비용까지 다 합산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1,000억 원 정도는 이제 운영 자금으로 쓴다고 하는 건데, 이게 그동안에 공장에 들어갔었던 뭐 자재나 그런 대금을 못 받던 회사들한테 주고, 나머지는 뭐 유보금도 갖고 있고요.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승인 처리를 계속 안 해준다고 하는 거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이 5,767억 원에 투입이 됐고, 그 돈을 나중에 이제 주는 거니까 미리 자재랑 땡겨 썼던 업체들은 도산 처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는 성공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나중에 도산 처리 되면은 금양에서나 아니면 그 업체들이 개인회상 처리하면은 세금으로 그거 다 메꿔줘야 될 텐데, 그걸 더 문제가 더 심해지거든요, 그 부분이.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봤던 게 정정공시, 유상증자 속도전에서 MSCI 편출도 변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금양이 그래서 정확하게 말을 했던 게, 17일 날에 그 재제출 요구가 나왔는데 18일 날짜에 임원총회를 해가지고 12월 연내 전에 승인 처리 받고 자금 투여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정리 처리를 또 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에 대한 요구 조건은 금양이 맞춘 게 아니라 계약건이 들어갈 완성차 업체에서 이거를 요구를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신차 출시는 3월달 전에는 무조건 끝내야 돼요. 아니면 다른 경쟁업체들한테 완성차도 밀린단 말이에요. 근데 전기차에서 신차 출시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뭡니까? 어떤 배터리를 탑재를 했냐. 그리고 우리 전기차 신차는 한번 충전 속도가 몇 분이고,
그리고 몇 킬로가 달려갈 것이고 안정성에 대한 부분은 이런 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요즘에 전기차를 판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3월 전에 받아야기 때문에 적어도 1, 2월 달 안에는 생산을 해가지고 넣어줘라 한 거고, 원래 이 일정이 당겨졌어요. 이 일정이 원래는 내년 6월 달까지 이렇게 금양은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 테슬라가 요번에 4680 배터리를 탑재를 시켜가지고 차량을 출시한다고 했고, 포드 쪽에서 계약건이 들어갔고, 벤츠 쪽에서도 동일하게 4680 배터리 탑재를 한다고 해가지고, 기존에 4680 배터리 탑재를 하려고 했던 회사들은 오케이인데, 원통형 배터리가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기존의 경쟁업체들인 현대차나 뭐 폭스바겐이나 이런 회사들도 이제 4680 배터리도 갖고 오면서도 이 금양에 4695 배터리도 넣어야 될 것 같은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랑 차별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나오는 이 배터리 자체는 인증이 된 곳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유상증자를 될 때 반영이 다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박람회에서 했던 거는 저 공급 부분에 대한 거였고, 사실 단결성 부분에서는 4695 배터리를 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모든 기업들이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단결성이 좋아져야 배터리의 순도가 좋아지고, 배터리의 순도가 좋아져야지 고성능 전기차를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 자동차 안에도 와트가 다 다르게 사용을 하는 여러 가지 전기를 써가지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자율주행 부분도 전기가 들어가는데, 이게 고순도의 전기였을 때 그 전파가 안 끊긴다라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여러 뭐 안에서 많이 쓰는 그런 전자제품들이 있잖아요. 이제 자동차도 완전 전자기기가 돼버렸는데, 그것들을 투입을 했을 때 이 전기 자체를 생산하는 배터리 자체가 고순도의 단결성이 굉장히 중요해진 부분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나온 배터리 중에서는 4695 배터리가 최고 수준의 배터리라는 게 증명 처리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공급규약 처리가 임박이 됐는데, 문제가 됐던 게 작은 부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제 주가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일정이 얼마가 안 남았다는 말은 여러 번 드렸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렸던 게, 지금은 이 내용에 대해서 아마 유튜브들도 보면은 이 단결성 부분이나 임박 처리 부분이나 이런 거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본인들이 확인을 못 하셨겠죠. 그리고 셀 메이커사들의 46mm 배터리 기술이, 이게 지금 계약건들이 다 요번 연도부터 완전히 다 패러다임이 바뀌거든요. 그러면서 아마 2차전지 시장에 주가 상승이 일어났을 때 원통형 배터리에 관련된 주식들이 먼저 올라갈 거고, 거기에 밸류체인에 관련돼 있는 소재 부품 쪽, 뭐 그리고 원료 부분 납품하는 이런 엔캠이나 뭐 저기 대주전자재료 같은 회사들이 뒤이어 따라서 올라갈 겁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제 금양 같은 경우에는 이 89,000원 선을 박스권의 상단으로 보고 가져가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저점 부분이 이 구간에서 분명히 홀딩 처리 나오면서 멈추면서 반등 처리가 일어날 걸로 보이고 있고, 금요일 날에 딱 외국인들 수급 들어오면서 보시면 얇은 봉 나오면서 아랫꼬리에서 매집 처리 약간 들어가면서 OBV 올라가신 거 보이시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지금 가격대를 매수하시기 가장 좋은 때라고 보고 있고, 사실 금양 같은 경우에도 좀 강성주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144,000원에서부터 이 106,000원,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이 95,000원 사이대에 있는 그 매집 처리되어 있는 물량들이 전혀 매도를 때리고 있질 않아요. 근데 반대로 매수 처리를 들어가려고 하는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물량은 되게 고마운 물량이에요. 왜 그러냐면 일정 가격 이상까지 올리기 전까지는 매도를 때리지 않고 버티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유상증자가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은 금양 쪽에서도 어쨌든 간에 연내에 실행을 시켜서 투입을 시키겠다라고 했던 거고, 기장공장도 연내에 지금 완공 처리가 들어가서 내년부터 바로 생산 처리에 들어가가지고 공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공시 부분보다는 IR 처리를 이렇게 했다는 거는 변동사항이 거의 없을 거거든요. 기존에 이 정도까지 나왔는데 IR 처리에서 변동사항이 생긴다는 거는,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말을 하더라고요, 보면. 저는 이제 그냥 먼저 목표가를 말씀드리면, 우선 132,000원까지는 충분하게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봐요, 1차 목표가로. 그리고
기술적 반등으로 왔을 때 공시 부분이 안 떴는데 수급 처리를 인해서 올라갈 가능성도 굉장히 크거든요. 어차피 일정에 대한 내용은 미리미리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 89,000원 선에서 1차적으로 어느 정도 비중 조절하시고 공시 발표 나오기 전에 먹어가지고 올려버리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몽골 광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잡으려고 해요. 근데 사실 몽골 광산 부분은 문화적인 부분인 거고 이제는 제대로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4분기부터는 실적 발표에 반영 처리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솔직히 말하면 금강원 입장에서도 이유를 잡을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간에 몽골에서 그걸 했을 때 채굴을 우리가 안 한 게 아니라 그쪽 나라에서 이거를 좀 소통적인 문제 때문에 막았던 거고 그 부분이 해결이 돼서 채굴이 됐고 우리는 4분기 때부터 이제 반영 처리가 정상적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냈던 공시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회복 처리가 나온다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469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 광산 부분 채굴을 해서 리튬을 공급을 하고 양극재 부분 공급을 한다는 게 중요한 거지. 이 공시 부분이 밀렸다고 해가지고 이게 아닌 거를 맞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 광산을 산 거는 맞잖아요, 지금 금양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이 금양이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볼 거라고 보이고 있고, 특히나가 이 배터리 효율 부분에서 당연하게 중명 처리가 끝난 기업인데 그럼 배터리 이거 효율성 좋고 연구 개발이 끝났다는 거를 생산 못하게 막아버린다고요?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역대 그런 적도 한 번도 없고요. 그러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부분을 좀 믿고 가져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지금 보면 현대기아차가 3분기 합산 매출액이 200조 원이 돌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이 죽지 않으면서 리튬 가격도 반등 처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하반기에 말 그대로 주도 섹터 주요 말 그대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들을 지금 미리미리 좀 매수를 해 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양 같은 경우는 오늘 주말이어서 뭐 차트 캔들 모양 뭐 이런 것보다는 이 수급 처리 부분에서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 털어낼 만큼 털어냈기 때문에 돌아설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시니까 저점 매수세 부분이라는 걸 한번 체크를 해드리고 목표가까지 보시고 나서 금양이 왜 이 유상증자가 진행되고 나서 작은 부분이 해결되고 그 다음에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크게 가지고 가는 게 왜 그런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내일부터는 다시 또 이제 주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때마다 대응 처리하실 수 있게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새로운 소식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